어머 언니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어요? 요새 뭐 발라요? 나도 좀 알려줘봐요. 같이 바르고 나도 예뻐지게요. 혹시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얼굴의 검은 반점, 깊어진 팔자주름, 눈가 잔주름. 저는 수십 년간 시니어 피부 재생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오늘은 세안 전 단 3분 후로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화장을 해도 들뜨고 사진을 찍으면 더 뚜렷해 보이는 반점과 주름. 어느 순간부터 외출이 줄고 사람 만나는 일이 부담이 되죠. 저는 시니어 건강재활센터에서 수년 동안 어르신들의 피부를 살펴왔습니다. 그동안 만난 수백 분의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 이미 있는 재료로 시작할 수 있고 꾸준히 하면 4주에서 8주 안에 충분히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비싼 화장품도 복잡한 미용 시술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부엌에 있는 쌀뜨물과 꿀 단 2가지면 충분합니다. 세안 전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누군가의 하루를 그리고 내일을 바꿀 수 있기를 바라며 천천히 차근차근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천에 계신 77세 조혜수님을 처음 만난 건 지난해 봄이었습니다. 손자 돌잔치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 본인의 얼굴이 유독 칙칙하고 볼과 이마에 크고 작은 반점들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한동안 거울을 피하셨습니다. 외출복을 고를 때도 망설이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몇 번이나 미루셨습니다. 자신감이 무너지면서 집 안에만 계시는 날이 늘어나고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저희 센터를 소개해 주셨고 처음 상담 때 그분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이 나이에도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다만 피부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로 다가가면 됩니다. 그분께 권해드린 건 복잡한 미용 시술이나 비싼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안 전 3분 루틴 쌀뜨물과 꿀을 활용한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조용히 실천하셨습니다. 3주쯤 지났을 때 본인도 느끼셨다고 합니다. 화장을 할 때 파운데이션이 예전보다 부드럽게 펴진다는 걸요. 6주가 지난 뒤엔 친구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피부가 환해졌다고 뭘 바꿨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분은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피부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피부가 왜 더 얼룩지고 더디게 회복되는지 그 진짜 원인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젊을 땐 금방 사라지던 잡티가 요즘은 더 오래 남아요. 화장을 해도 칙칙함이 가려지질 않네요. 센터에서 정말 자주 듣는 호소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 얼룩얼룩해지고 한번 생긴 문제는 더디게 회복되는 걸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우리 피부 속에는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햇빛이나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젊을 땐 이 세포들이 규칙적으로 골고루 일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톤이 균일하고 맑게 유지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떤 세포는 과하게 일을 하고 어떤 세포는 게을러집니다. 그 결과 색소의 불균형이 생기고 얼룩덜룩한 반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 멜라닌,
세포의 활동 편차가 20대에 비해 3배 이상 커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피부가 스스로 새로 고침하는 턴오버 주기가 길어집니다. 20대엔 약 28일이던 주기가 60대 이후엔 50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피부 표면에 오래된 각질이 제때 떨어지지 않고 쌓이면서 칙칙함이 더해지고 한번 생긴 얼룩과 주름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요즘 화장이 예전보다 잘 안 받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 각질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평생 동안 받아온 자외선 손상이 뒤늦게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젊었을 때 농사일이나 야외 활동으로 받았던 햇빛이 수십 년이 지나 반점과 기미로 나타나는 거죠. 이걸 광노화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누적된 손상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대한피부과학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70대 이상 어르신의 87%가 광노화로 인한 색소 침착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안산에 계신 81세 정순래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처음 센터를 찾으셨을 때 양쪽 볼과 이마에 크고 작은 반점들이 빽빽했고 피부 표면도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논밭에서 오래 일하셨던 흔적이었죠. 그분은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을 보러 나갈 때도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볼까봐 불안했던 겁니다. 상담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할머니 얼굴 그려 오라는 숙제를 받으면 속상하다고요. 아이들이 반점을 그려 넣을까봐, 친구들이 보고 뭐라고 할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오늘 알려드릴 집안 루틴을 안내했습니다. 쌀뜨물과 꿀을 활용한 간단한 방법이었지만 꾸준함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9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3주차에 들어서면서 피부 표면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각질이 조금씩 정리되면서 화장품 흡수도 달라졌죠. 한 달이 지나자 반점의 경계가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선명하던 색이 옅어지면서 전체적인 톤이 밝아졌습니다. 2달째엔 손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예뻐요. 그 한마디에 그분은 울컥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다시 산책을 시작하셨고 이웃들과도 조금씩 어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접근은 단순해야 합니다. 보습, 진정, 항산화, 완만한 각질 정돈. 이 4가지 축을 한 번에 채우면 됩니다. 억지로 벗겨내거나 강하게 자극하는 게 아니라 피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성분이 이 4가지를 동시에 채울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꿀이 등장합니다. 꿀이요? 달아서 먹는 거지 얼굴에 바르는 건 좀. 처음 꿀 이야기를 꺼내면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이해합니다. 끈적이고 씻기 불편할 것 같고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럽죠. 하지만 꿀은 오래전부터 피부 보습과 진정에 쓰여왔습니다. 옛날 궁중에서도 민간에서도 꿀은 귀한 피부 재료였습니다. 꿀이 피부에 좋은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꿀은 공기 중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에 머물게 하는 자연 보습막을 형성합니다.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수분을 잡아두는 힘이 약해지는데 꿀이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겁니다. 둘째, 미세한 자극을 가라앉히는 진정작용이 있습니다. 피부가 예민하고 붉어지기 쉬운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셋째, 세포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완화하는 항산화 기능이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천연꿀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피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40% 이상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 3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피부가 편안해지고 톤이 밝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점성이 높아 혼자 쓰면 표면에 머물기 쉽습니다. 피부 깊숙이 스며들기보다는 겉에만 발라진 채 끈적거리고 씻어내도 잔여감이 남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흡수의 문을 열어줄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꿀의 장점은 살리되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파트너 말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건조함, 반점,
잔주름으로 오신 분들께 꿀을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흡수를 돕는 보조키와 함께 쓰는 방식을 권해 왔습니다. 그때 속도와 체감이 분명 달라졌습니다. 같은 꿀을 써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보조키가 바로 쌀뜨물입니다. 쌀뜨물은 우리 주방에서 매일 버려지는 재료지만 그 안엔 놀라운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효소와 비타민 B군, 미네랄이 각질을 완만히 정돈하고 꿀에 좋은 성분이 깊게 스며들 길을 터줍니다. 강하게 벗겨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식이죠. 쌀뜨물의 효소는 죽은 각질 세포들 사이의 연결을 약하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돕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자료를 보면 쌀뜨물에 포함된 비타민 B3와 비타민 E 성분이 피부 재생 속도를 25% 향상시키고 미네랄 성분이 피부 장벽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B군은 피부 재생을 돕고 미네랄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런 성분들이 꿀과 만나면 시너지가 생깁니다. 쌀뜨물이 길을 열어주고 꿀이 그 길을 따라 깊숙이 들어가 보습과 진정작용을 펼치는 겁니다. 실제로 센터에서 수년 동안 이 조합을 활용한 결과 단독으로 썼을 때보다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1주에서 2주 정도 빨라졌습니다. 특히 피부가 건조하고 각질이 많은 분들, 반점과 칙칙함이 고민인 분들에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끈적임 없이 부드럽게 발리고 씻어낸 뒤에도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는 걸 체감하셨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쌀뜨물을 너무 진하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뜨물보다는 두 번째 뜨물이 적당합니다. 첫 번째는 쌀 표면에 먼지나 이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고 농도도 너무 진해서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뜨물은 적당히 묽으면서도 영양 성분은 충분히 남아있어 피부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필요한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순수한 천연꿀, 신선한 쌀뜨물, 깨끗한 용기. 시작 장벽을 낮추는 것이 꾸준함의 첫걸음입니다. 꿀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국내산 천연꿀이면 충분하고 쌀뜨물은 매일 밥 짓고 나온 두 번째 뜨물을 받아두면 됩니다. 용기는 작은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통 하나면 됩니다. 이 조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함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비싸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으며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한 비율과 시간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율이 애매하면 끈적이기만 하고 씻어도 남아요. 실제로 가장 많은 실패가 농도와 시간에서 나옵니다. 너무 진하면 끈적이고 너무 묽으면 효과가 약하고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건조해지거나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쌀뜨물은 효소와 비타민 B군, 미네랄로 각질을 부드럽게 풀어주지만 너무 진하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묽으면 효과가 미미하죠. 저희가 수백 번 시행착오 끝에 정리한 현장 비율이 있습니다. 쌀뜨물 3스푼에 꿀 반 스푼. 이 비율이면 우유빛이 살짝 도는 묽은 농도가 됩니다. 너무 걸쭉하지도 너무 묽지도 않은 딱 적당한 상태죠. 이때 저어서 녹이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1분 정도 천천히 저어주세요. 과하게 휘젓지 않고 꿀이 쌀뜨물에 골고루 녹아들도록 부드럽게 섞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스푼의 크기입니다. 일반 밥숟가락 기준으로 쌀뜨물 3스푼, 꿀 반 스푼입니다. 계량 스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집에 있는 밥숟가락으로 충분합니다. 혼합할 때는 작은 유리 그릇이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세요. 금속 용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꿀의 일부 성분이 금속과 반응할 수 있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10분 루틴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단계마다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짧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길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세안입니다. 2분 동안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씻어주세요. 뜨거운 물은 절대 금지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고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듯 씻어주세요. 수건으로 닦을 땐 문지르지 말고 톡톡 눌러서 물기만 제거합니다.
문지르면 자극이 되고 피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눈가와 볼 부위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도포입니다. 2분 동안 준비한 혼합액을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서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이마부터 시작해서 볼, 코, 턱, 목까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눈가는 피부가 얇으니 가볍게만 터치해주세요. 화장솜에 액이 충분히 적셔져 있어야 피부에 골고루 퍼집니다. 부족하면 중간에 한 번 더 적셔서 사용하세요. 도포할 때는 문지르는 게 아니라 두드리듯 톡톡 눌러주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흡수는 극대화하는 방법이죠. 목까지 바르는 이유는 목 피부도 얼굴만큼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목주름과 칙칙함도 함께 관리하면 전체적으로 더 균일한 피부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기입니다. 타이머를 맞춰 정확히 3분 기다리세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3분 동안 성분이 피부에 스며들고 각질이 부드러워지며 보습막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3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너무 오래 두면 오히려 피부 표면이 마르면서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타이머를 꼭 사용하세요. 대기하는 동안 거울을 보며 피부 상태를 관찰해 보세요. 처음엔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 있지만 몇 주 지나면 피부 표면이 부드러워지는 걸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면 피부도 함께 이완되거든요. 네 번째 단계는 헹굼입니다. 2분 동안 미지근한 물을 손으로 떠서 끼얹듯이 10회에서 15회 반복해 주세요. 샤워기로 강하게 씻어내는 것보다 손으로 부드럽게 헹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꿀 성분이 완전히 씻겨나가지 않고 얇은 막을 남기면서도 끈적임은 사라지는 게 이상적입니다. 헹굴 때도 문지르지 말고 물을 끼얹는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마지막 단계는 보습입니다. 1분 안에 크림이나 로션으로 마무리하세요. 얼굴이 아직 촉촉할 때 발라야 수분이 안에 갇히면서 보습 효과가 배가 됩니다. 완전히 마른 뒤에 바르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세안 직후에 촉촉한 상태를 놓치지 마세요. 크림은 평소 사용하시던 제품으로 충분합니다. 특별히 비싼 제품일 필요 없습니다. 20분 루틴을 지킬 때 빈도도 중요합니다. 처음엔 주 2회, 3일 간격으로 시작하세요. 피부가 적응하고 문제가 없으면 주 3회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은 피하세요. 피부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대도 신경 써야 합니다.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를 추천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가 재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루틴을 마치면 야간 재생 리듬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낮에 했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세요. 각질이 정돈된 상태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될 수 있습니다. 보관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든 혼합액은 냉장고에 보관하되 3일 이내에 사용하세요. 가능하면 매번 소량씩 만들어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선도가 효과를 좌우합니다. 쌀뜨물은 밥을 지을 때마다 받아두면 되고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4일에서 5일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꼭 지켜주세요. 꿀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사용하지 마세요. 상처가 있는 부위나 활동성 여드름이 있는 곳도 피해주세요. 사용 중 가려움이나 붉어짐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깨끗이 씻어낸 뒤 경과를 지켜보세요. 대부분은 문제없지만 혹시 모를 반응에 대비하는 건 기본입니다. 시작 전에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세요. 귀 뒤나 팔 안쪽 같은 피부가 연한 부위에 소량을 발라보고 24시간 관찰합니다. 붉어지거나 가려운 증상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이 한 번의 테스트가 나중에 생길 수 있는 큰 문제를 예방합니다. 이 루틴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10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익숙해지면 7분에서 8분 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비율과 시간,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처음 며칠은 낯설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피부를 바꿔놓을 겁니다. 얼마나 해야 티가 날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기대가 크면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하루 이틀 하고 거울을 들여다보며 변화를 찾으려 하지만 피부는 그렇게 빨리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꾸준히 가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만 반점의 깊이, 피부 타입, 생활 습관에 따라 체감 시점이 다릅니다. 표면에 있는 얕은 잡티는 비교적 빠르게 옅어지지만 깊숙이 자리 잡은 기미나 검버섯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피부가 건조한 분은 보습 효과를 먼저 느끼고 각질이 많은 분은 피부결이 먼저 부드러워집니다. 저마다의 속도가 있습니다. 꾸준함이 곧 속도입니다. 수원에 계신 79세 한영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른쪽 광대뼈 위에 5원짜리 동전만 한 검버섯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자리 잡고 있던 반점이었고 색도 진했습니다. 그분은 작년 가을부터 오늘 알려드린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 3회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달에 들어서면서 검버섯의 경계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명하던 테두리가 부드러워지고 색도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세 번째 달이 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검버섯의 색이 절반 이상 옅어졌고 크기도 조금 줄어든 느낌이었습니다. 화장을 하면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그때 처음으로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모임에 나가도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었고 사진을 찍어도 얼굴을 가리지 않게 됐습니다. 용인에 계신 73세 배정희님은 팔자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웃을 때마다 깊게 파이는 주름이 신경 쓰여서 웃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름을 볼까봐 입을 크게 벌리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분은 5개월 동안 루틴을 지켰습니다. 처음엔 큰 기대 없이 시작했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 피부가 촉촉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2달째엔 주름 부위의 각질이 정리되면서 화장이 덜 끼는 걸 체감했습니다. 3달째부터는 주름의 깊이가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의 팔자주름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확실히 얕아졌습니다. 웃을 때도 예전처럼 깊게 파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표정이 부드러워 보입니다. 주변에서 웃는 얼굴이 밝아졌다는 칭찬을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기에 가능했습니다. 피부는 정직합니다. 꾸준히 돌보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나이가 들면 피부 관리는 소용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피부는 재생력이 있고 적절한 자극과 영양을 주면 충분히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강한 화학 제품으로 억지로 각질을 벗기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건조해집니다. 비싼 제품만 믿고 꾸준함을 놓치면 돈만 낭비하고 효과는 못 봅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자연스러운 재료로 부드럽게 접근하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고 톤이 밝아지며 주름이 완화됩니다. 꾸준히 하면 자신감이 회복되고 거울 보는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오늘 저녁 밥을 지으실 때 쌀뜨물을 버리지 말고 받아두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쌀뜨물을 모으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뗀 겁니다. 내일 저녁엔 그 쌀뜨물에 꿀 반 스푼을 섞어보세요. 그리고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그 10분이 여러분의 다음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루틴 효과를 배가시키는 생활 습관도 함께 실천해 주세요. 물을 하루 6잔에서 8잔 마시세요. 아침 기상 직후 1잔, 식전에 1잔씩 습관화하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밤 11시 이전에 취침하세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피부 재생의 골든타임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걷기, 깊은 숨 고르기, 좋아하는 책 10분 읽기 같은 작은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식단도 챙기세요. 귤, 키위, 딸기, 토마토, 시금치 같은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을 매일 조금씩 드세요. 이런 음식들은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습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주름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매주 같은 조명에서 정면 사진을 한 장씩 찍어보세요. 그리고 그날의 느낌을 한 줄로 메모하세요. 매일 거울을 보면 변화를 느끼기 어렵지만 한 달 전 사진과 비교하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눈에 띄지 않던 변화가 사진으로는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 기록이 여러분의 동기부여가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루틴은 그 아름다움을 조금 더 밝게 비춰줄 작은 조명일 뿐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피부 고민은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